편도가 아무래도 면역기관이다 보니까 이것을 절제하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편도 이외에도 수많은 면역기관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편도를 절제하더라도 이 전신적인 면역력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다임입니다. 코골이가 성장에도 수면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아이가 잘 때 코를 고면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을 하시곤 하는데요. 이때 소아 코골이 치료로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게 바로 편도 수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아 편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영효 이비인후과 김영효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하이닥 시청자분들께 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효 이비인후과 원장 김영효입니다. 네, 원장님 우선 코골이가 심한 아이들이 이비인후과에 가면 편도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편도가 코골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편도는 우리 몸에서 세균과 맞서 싸우는 면역 역할을 하는 기관의 일종입니다. 이 편도는 모관에 위치를 했는데 이 편도가 너무 커지게 되면 반대로 목구멍은 그만큼 좁아지게 되겠죠. 코로 숨을 들이쉬면 목구멍을 통해서 폐로 공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 좁아진 목구멍을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 목젖이 부르르 떨리고 코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코골이가 더 심해지면 기도가 완전히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흔히 말하는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게 되면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가 아빠처럼 심하게 코를 골고 숨을 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병원을 찾으시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편도가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커지는 건가요? 편도 비대증 원인이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는 편도가 어느 정도 커져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서 편도가 면역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면역기관은 출생 직후부터 커지기 시작해서 만 10세 정도까지 커졌다가 이후에 성인이 되기까지 점점 작아지는 이런 성장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편도가 커지면서 어느 정도 코골이가 조금 생겼다가 나중에 성장하면서 편도가 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코골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편도가 너무나 지나치게 커져서 기도를 막는 수면 무호흡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 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편도 비대증과 보통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게 아데노이드 비대증이잖아요. 네. 이름부터 어렵더라고요. 이 아데노이드가 뭔지 또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또 뭔지 이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데노이드라는 이름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데노이드 역시 편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편도라고 부르는 것은 이 목구멍 안쪽에 위치한 목편도고요. 코 뒤쪽 깊숙이 위치해 있는 코편도를 아데노이드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서 목편도가 커져 있을 때는 대개 코편도, 즉 아데노이드 역시 비대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동시에 절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편도가 크다는 말을 듣고 소아 청소년과를 방문하면 수술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이비인후과를 가면 수술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권해주시기도 하는데 이게 편도가 크면 무조건 수술로 해주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성장기에 편도가 어느 정도 커지기 때문에 단순히 크기가 좀 크다고 해서 무조건 편도 수술을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도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대략 다음에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편도 비대 때문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면 아이의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밤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또래보다 성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키가 안 크고 하는 거죠. 또 밤에 깊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졸리게 되는데 아이들은 이 졸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다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막 산만해지거나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는 아이들처럼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자주 편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최근 2-3년간 적어도 한 10여 차례 정도는 편도염이 발생하였다든지 편도염 때문에 너무 심하게 열이 나서 입원을 해야 할 정도였다든지 이러면 더 이상 편도염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편도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편도와 아데노이드는 세균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목과 코 뒤쪽의 편도 조직에 있던 세균이 코 안쪽에서 축농증 그리고 귀로 넘어가면 중이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농증이나 중이염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아이들에게서도 편도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편도 비대증이나 이렇게 아데노이드 비대증 진단을 받으면 절제 수술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편도를 절제한다는 게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의 편도를 절제해도 괜찮은 건가요? 편도가 아무래도 면역기관이다 보니까 이것을 절제하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편도 이외에도 수많은 면역기관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편도를 절제하더라도 이 전신적인 면역력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따라서 편도 수술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몸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에게 편도 수술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소아편도 수술 치료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전신마취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나이 기준보다는 몸무게를 주로 기준으로 수술의 시기를 정하게 되는데요. 몸무게가 15kg 이상이면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편도 수술을 집도하다 보면 좀 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편도염을 앓은 횟수가 적기 때문에 수술이 좀 더 쉽고 출혈이 적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통증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편도염을 한 번이라도 더 앓았던 큰 아이들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염증 때문에 편도가 주변 조직에 유착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떼어낼 때도 주변 조직에 손상이 좀 더 가해지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좀 더 심하고 출혈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편도 수술 자체가 그렇게 응급한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 편도염이 반복이 되기 전에 좀 더 조기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이를 위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아이들의 코골이 치료와 관련해서 소아편도의 수술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이들의 코골이를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효 이비인후과 김용경 원장님과 아나운서 김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